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고고TV는 이걸 한 1년 3개월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건강이 참 많이 망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추석에 힘드시겠지만 모두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왜 분노하지 않는가, 분노하라 방송을 할 텐데요. 기존에도 제가 이런 영상을 몇 번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언론의 필진들이 칼럼을 쓰고 사설을 쓰는 것을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정희 시대에 저항하던 과거에 잘 아시죠? 동아일보의 광고 탄압 사건, 백지 사건. 저도 그때 그 백지 그 광고를 저도 돈을 내서 실은 적이 있는데요. 20대에서는 진보다, 20대가 진보나 사회적인 비판 의식이 없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암울한 겁니다. 그건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에. 참고로 고고TV 같은 경우는 20대 때 동아일보 그때 그 탄압 사건이 있었죠. 그 광고 탄압 사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나 동아방송 같은 데가 이제 폐간이 되죠. 동아방송이. 그러니까, 동아방송이 그거는 신문이 아니니까 하여튼 없애버리죠. 응? 그리고 나서 당시에 그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들이 차린 게 바로 그게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그때 내가 대학교 등록금이 17만 원인가 27만 원인가 그랬어요. 제 대학교 등록금이. 근데 제가 30만 원을 냈어요. 한겨레 창간을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 이런 난폭한 권력에선 저항해야 된다고 30만 원을 냈어요. 그때 내가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과외를 하면은 일주일에 2번 나가고 뭐 영어 수학 가르치면은 한 2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걸 한 내가 3탕을 띄었어요. 저는 고학을 했는데요. 초중고 대학교 때 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을 30만 원을 주면서 한겨레 신문이 그 당시에 그 자본이 딸려가지고 책 같은 거를 복사본을 많이 팔았어요. 그 해직 기자들이. 그것도 많이 사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쯤 보니까 한겨레 신문 적어도 못 쓰겠어. 괜히 돈을 줬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요.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는 저희 다 20대 후반입니다. 저희가 대학교 졸업. 왜냐하면은 최소하면은 22살에 들어가고 군은 36개월 꼬박 채워야 되는 그게 4년, 3년 6개월인데요. 어여어여 하면은 3년 반이 지나가요. 4년도 지나갈 경우가 있어요. 잘못 그 군에 끌려가면은. 그거 6년이죠. 그죠? 그리고 대학교 4년. 그건 9년, 10년을 대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할 적에는 빨리 졸업한 애들이 27, 8에 졸업하고 늦게 졸업한 애들은 29에 졸업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서론이 길어졌고 조선일보 아침에 기사를 보면은 박정훈이가 칼럼을 쓰는데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리를 개 돼지로 볼 것이다. 왜 분노하지 않나? 이제 그들이 똑같이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하고 이제 네이밍을 뽑는데요. 오후쯤 되니까 주호영이하고 안철수가 화상 면담 회의를 하는데 그 허은하가 지금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허은하가 김영환의 강철수진, 김영환이도 초대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주호영이가 하는 말이 4.19 혁명 때도 대학생들이 잘못된 기성정치를 바로잡았다.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안철수도 힘든 상황을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틀렸다. 주호영이의 이 워딩과 안철수의 워딩은 틀렸다. 너희가 과거의 민주화 투쟁을 안 해봐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일단은 내드리고 주호영이가 안철수가 아직까지 시대 상황을 관통을 못해요. 정치인으로서 큰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정훈 칼럼을
으로 넘어가면은 중간에 뭐 줄줄줄 많이 썼는데 결과가 이런 거죠. 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동력은 분노의 정치공학이었다. 촛불 말하는 거죠. 야당 시절 그들은 국민을 향해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며 권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고 방관하지 말고 거리에 나서 짱돌을 던지든지 투표장에 가라고 했다. 이제 문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시민이 분노하라는 댓글을 올렸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할 것이다 라며 이렇게 결의를 뽑는데요. 이 칼럼을 쓴 박정훈이도 세상을 모른다. 시대 정신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대단히 답답합니다. 방송할 적에는 목소리 꽝꽝 때리고 말이야. 흥분하고 하지만은 돌아서고 나면은 허망해요. 무대가 끝난 뒤에 허전하고 말이죠. 공허감을 느끼죠. 이런 방송 한 15분 하고 나면은 죽을 맛이에요. 솔직히. 이거 박정훈 칼럼이나 주호영이나 안철수가 청년들이 일어나야 한다. 청년들이 분노하라 그러는데 뭐가 틀렸나? 시대 상황이 틀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20대 학생들은 편한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가 키웠죠. 우리 자식들이 20대 30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 5, 60대 사람들이 이들은 어려움을 모르고 독재를 모르고 사는 세력이에요. 독재를 모르고. 얘네들이 태어난 세대가 1980년대, 90년대란 말이죠. 2000년대생도 있고 1980년대, 90년생에는 한창 우리나라 우일성천하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고, 그죠? 1987년 체제 이후에 민주화만 추구했던 그 시대란 말이죠. 30년은 우리가 33년은 그죠? 그 시대에 온실같이 자란 애들이고 민주화만 추구하던 애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그 문재인을 볼 적에 저거는 독재자야 민주 세력이 아니야.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20대들 30대들이 정부의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죠. 정신적인 침탈을 받았죠. 그죠? 학교 가다 보면은 가방 뒤져. 그렇죠? 벽보 하나 붙이면은 군과 경찰이 들이닥쳐. 3명 이상 모이면은 흩어지게 해. 그리고 언론에서 조선동화 같은 경우 직피를 날리고 중앙일보 같은 데서 직피를 날려버리면 잡혀가. 그렇죠? 지금 현재 그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솔직히 말해서. 왜? 이 20대 30대들이 분노를 갖다가 자극하는 것은 우리가 80년대 70년대 분노를 자극하고 우리가 거리로 나가고 투쟁을 한 것은 국가적인 시대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서 또는 국가를 걱정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박정훈 칼럼이나 주호영이나 안철수가 너희들 20대 애들 학생들이 지금 국가를 걱정해다오.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워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죠? 박정훈에도 5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호영 안철수는 벌써 60대죠? 주호영이는 뭐 60한 서너 살 됐고 안철수 60 아니야. 61살인가 2살 벌써 60년생이니까 안철수가. 그러면은 지들이 해야 될 것을 20대 30대한테 지금 핑계를 대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절대 20대 30대에 분노를 일으킬 수도 없고 20대 30대에 동정심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20대 30대가 보면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해야 되지. 너희가 이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이 만약에 무지막지하게 독재 권력을 하고 있다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상권을 다 분립시키고 하고 있다면은 너희가 강력한 투쟁으로 너희가 일단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너희가 당하고 깨지고 잡혀가고 이래야지만은 20대들이 30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나란가?
저게 민주주의인가 하고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김대중이 있었고 김영삼이 있었고 투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왜 20대 보고 분노를 하라 그러는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고고TV는 정치 선동 방송이다. 돈 벌려고 들어오는 방송이 아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있어야지 수고값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니까 자꾸 뭐 도와달라 그러는데 자율구독료 보내달라 그러는데 고고TV는 정치 선동 방송이다. 정치 선동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초지일간 그걸 아주 쭉 방송을 해요. 저는 팩트를 갖고. 팩트가 분노를 자극하지 거짓 뉴스와 가짜 방송이 절대 분노를 자극할 수가 없어요. 왜? 국민이 더 똑똑하니까. 시청자가 더 똑똑하니까. 언론을 갖다가 신문을 내면은 그 기사를 읽는 국민들이 더 똑똑하니까. 곳곳에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이 더 숨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자극해야 되는가? 응? 지금 박상훈이가 개나 소나 할 말을 다 해. 이런 칼럼이나 이런 사설들이 엄청 많아요. 중화, 조선, 동화 보면은 한겨레도 간혹가다 이런 걸 써. 이거 뭐야? 박정훈이가 여당 소속 경기지사가 명백한 허위사실, 이재명이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대법원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면죄부를 줬고, 문재인이가 사법부 장악 공작을 해서 유전무죄가 아니라 친문무죄의 뉴노마를 만들었고, 뉴노마를. 내 편 갈라서 자기 편 생기는 데는 선수고, 불통과 독선과 힘이 있었고, 약자편이라더니 약자를 갖다가 못 살게 했고, 저소득층 일차례를 뺏었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했고, 청년 서민을 가붕대로 만들었고, 온 국민을 가붕대로 만들었고, 4년 내내 적폐몰이 광풍으로 국가 권력을 진영화했고, 정부 여당과 간변 매체, 언론 지식인, 의용 지식인과 친문 홍위병으로 좌파 카르텔을 만들었고, 대깨문들이 포털 조작을 하고, 가공된 여론으로 우미나 시스템을 조직화했고, 진실 조작의 카르텔을 좌파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홍위병에 있어서 40% 지지율이 깨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대판을 몰아치우고 부동산 악법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임계점에 달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도 전혀 요동이 없다. 폭발하긴 뭘 폭발해? 추장관의 거짓말이 내 입을 만들겠다는 당직사범 현동아리가 나왔고, 신재민은 정신병까지 들어갔고, 엄마가 추미애 가라서 미안해,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 이게 공정한 나라냐 하고 울분을 터뜨렸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박정훈이가 칼럼을 쓰죠. 그죠? 그리고 주영이나 안철수도 똑같은 말을 쓰죠. 그러면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 젊은 애들이.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현실에 딱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의 양심, 문재인의 비양심, 비도덕, 비정의, 비공정, 불공정, 비정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권이 운동권 중심의 이 정권이, 솔직히 문재인 그건 운동권은 아니야. 이런 정권이, 저는 문재인하고 같은 시대를 살은 사람이에요. 고고TV에게 젊어 보여도 이 시대, 얘네들이 자기가 과거에 586 애들이나 70년대 후반에 그 문재인 같은 중후반에 이런 애들이 그래도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발은 걸쳐봤어.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경우든 안 건드려야 하는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민화 정책을 해서 문재인 이 포갑정권의 우민화 정책에서 국민을 우민화시킬지라도 저들한테 우민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건드리지 않을 것은 안 건드린다. 비공정, 비정의, 불공정, 비정의, 그죠? 불평등, 이런 것을, 추상적인 개념인데, 국민들이 희생을 갖다가 하지 않게 한다. 즉, 죽음을 담보로 하지 않는 정권이다, 이 정권은.
주호영이 하는 말은 4.19 혁명 때도 대학생들의 잘못된 기성정치가 바로 잡았다. 그게 바로 마산의 그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고등학생. 그거로 4.19가 터졌고 고대부터 해가지고 서울에서 터져버렸고 부정선거. 그죠? 그래서 문재인은 울산 부정선거가 이게 터지면은 핵폭발을 하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과거 같은 그런 시위는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다 막고 있다. 울산 부정선거에서 다 잘라내고 다 날려버리고 다 유배시키고 그죠? 근데 안철수가 하는 말이 뭐야?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지금 취직이 안 되고 그렇죠? 그것뿐이 없어. 청년들의 생각은 요새 청년들의 생각은 국가의 미래나 공동체를 갖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대부분은 뭐냐?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편하게 사는데 걔네들은 그거야. 오로지. 시대가 변했어. 그럼 안철수나 주호영 같은 경우도 이 박상훈이 같은 경우도 또는 신문 사설 칼럼을 봐도 과거의 생각으로 지금을 재단한다는 거죠. 과거의 생각으로. 자기들은 과거에 30년 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주호영이나 안철수는 데모도 안 한 애들이야. 주호영이 안철수는 어디에 박혀가지고 공부만 하내고 주호영이도 법정 보면서 판사 시험만 하는 공부 하내고 그리고 박정훈이 같은 경우도 운동권이 아니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선일보 운동권 그 기자 출신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조선일보에는 똑똑한 애만 뽑는다고. 그리고 반정부 당시에 전두환 박정희 정권에도 반정부면서 합리적인 애 지금 현재도 그래요. 조선일보에는 운동권 출신이 없어요, 별로. 저는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인맥에 의해서. 근데 이것들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왜 너희는 분노하는가? 왜 젊은이들은 분노하는가? 말씀드렸죠. 요새 젊은이들은 국가 미래나 시대 정신이 뭔가를 갖다가 이 시대 정신을 국가 미래 동력이 성장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의, 쉽게 말해서 민주에 대한 독재에 대한 민주화 세력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우면 돼. 그게 요새 문화적이고 콘텐츠고 시대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뭐에 지금 분노하는가? 신문에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나도 방송을 하지만 공정과 정의가 왜 내가 벌 돈을, 왜 내가 가질 돈을, 내가 누릴 지위와 미래를 왜 문재인이가 깨고 있느냐? 그죠? 왜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탄압을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똑똑한 애들은 난 이만한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는데 너희가 그걸 막느냐? 왜 우리 보고 위에 상층 사다리를 끊어버리고 용이 되라 그러지 말고 붕어반 개 가지가 되라 그러느냐? 거기서 나온 게 요번에 누구죠? 그겁니다. 그거. 의대생들, 전공의들의 파업투쟁. 근데 거기서도 한계가 있었죠. 일반인들을 문재인이가 싸움을 붙인 거야. 저 의대생들은 제일 똑똑한 놈들이야. 앞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부유층이 갈 사람이야. 그래서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졌다. 그럼 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은 왜 내 밥그릇을 뺏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 동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생각은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고 나올 때가 있었단 말이죠. 나올 때가 누가 나왔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는 중자산가나 부자들의 임대차 사업, 그죠? 임대. 그리고 내 집을 갖다가 세금을 뺏기게 생긴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그죠? 그것도 시대정신하고 맞지 않지만은 내 실생활에 침해됨으로 요새 시대사항에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몇 번 하다가 깨꼬락됐다. 그럼 이 시대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 분노하지 않는가? 제 말씀드렸죠. 죽음이 필요하다. 선도에 대해서 투쟁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말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문재인은 독재자다, 빨갱이다, 공산당이 돼가지고 광화문에 나간 나이 먹은 세력, 과거 세력이죠.
그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인들이 과거에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이냐 하면 아니란 말이죠. 과거에 국가 권력의 독재와 부닥쳤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과거를 확률했고 일반 개인을 우상화하고 우민화된 사람들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태극기 흔들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의 젊은이들의 호응을 못 받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주영이나 안철수나 또는 모든 지금 신문 칼럼들이 왜 분노하지 않는가? 왜 국민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볼 적에는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이 정도면은 말이지 고고티브도 그러잖아요. 분노해야 된다. 이 정권은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안 하는가? 야권에 리더가 없다. 야권에 자기 목숨을 불사하고 자기 일신을 갖다가 불태우면서 앞서 진군하는 반 문재인의 리더 거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들이 못하면서 왜 학생들하고 거리에 나와달라 그러나 학생들이 상황을 해결달라 그러나 지들이 해결을 못하면서 70년대 80년대 60년대 계속 있었죠. 60년대는 박정희라는 시대를 갖다가 뛰어넘고 격파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박정희 군사군대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박정희가 그 시대 정신을 갖다가 뛰어넘으려고 자기 몸을 던진 거죠. 잘못 잡히면 죽어. 사형이야. 그 무리들이 쿠데타 세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을 치고 나갔어. 비록 쿠데타지만은. 그 다음에 박정희가 1969년 삼성개헌이 나오니까 김영삼이 김대중이 그냥 들려들었어. 독재타도 민주회복 이렇게 들었죠. 자기의 목숨을 불살랐죠. 누구죠? 김영삼이가 38을 단식했잖아요. 감금됐잖아요. 김대중이는 현해탄을 건너면서 돌멩이에 발지 묶여서 떨어뜨렸고 암살 계획을 그렇게 받았었고 자기 목숨을 촉에같이 버린 리더가 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결국엔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87년 김영삼이 체제가 이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해버렸어. 87년 이후에 개혁을 못해서 보수 세력은 민주당 저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를 리더가 없다는 거죠. 리더가 분노를 보여주고 리더가 자기 희생을 하고 리더가 깨지고 잡혀 들어가고 그를 찌게 일반 국민들이 리더를 보고 일어나는 것이죠. 항상 리더가 있었다. 쉽게 말해서 야사를 보고 정사를 보고 조선 그걸 봐도 장길산이가 있었다. 임꺽정이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권이 지금 비겁하다. 야권이 졸망한 놈들이 정치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체제에 왔어. 선진국이야. 그러면은 과거 김영삼과 김대중 같은 리더가 없다면은 캐머런이나 마크롱이나 클린턴가리나 오바마 같은 리더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질 않는다. 야권에서. 그렇다고 더블 민주당 애들이 리더냐? 저것들은 리더가 아니고 생 양아치인데 저거를 갖다가 덮을 인물이 나오질 않는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왜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가? 문재인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갔다. 문재인의 프레임이 뭐냐? 죽음은 피하라. 대한민국의 혁명과 의거 과정을 보면은 4.19 때도 그렇고 87 체제도 그렇고 5.16 군사혁명 때도 죽음을 갖다가 무릅쓰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첫째는 죽음의 프레임을 피하라. 철저하게는 지키고 있죠. 그죠? 시위를 해도 물대포를 쏜다든가, 그죠? 공봉으로 두드려 팬다든가 사람을 죽이질 않죠. 죽음 앞에 국민은 일어난다.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이 아무리 봐야 우리가 돈을 풀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돈에 맞들려 가지고 말이지 국민들은 스스로 끓는 물에 개구리 안에서 있어 지가 죽는지를 모르고 계속하고 있다. 그 정책을 해라. 과거 정권으로 지금 자기들이 잘못을 돌려라 하는 것은 그건 초보적인 거고 후르시초프가 나온 초보적인 거고 분노하는 인간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게 지금 문재인의 정책이에요. 핍박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되 사람의 죽음을 갖다 부르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저 국민이라는 것은 어차피 개돼지고 미물 같은 거기 때문에 먹이를 주고 사료를 주고 돈을 뿌리면 된다. 그러면은 야권에서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맨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저항을 하지만 그럼 뭐가 되느냐? 리더가 나와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리더가 나와서 자기 일신을 불살릴 정도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런 말씀하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황교안이 그랬잖아. 황교안은 애초에 안 되는 애예요. 그런 식으로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깎고 단식 며칠하고 김영삼은 38일을 단식했어. 김재중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빨리 우리가 리더를 세워야 돼요. 리더를. 야권이 문제예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문제고 젊은 지성이 문제인 게 아니라 야권이 문제예요, 여러분. 문재인의 프레임에 갈려서 그거 하나 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유일하게 김종인 씨가 있는데 김종인 씨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굉장히 오래 찍었죠. 그냥 떠들다 보니까 26번 됐죠. 이 다음 영상이 이전이나 다음에 올릴게 중앙일보 홍정욱의 인터뷰. 홍정욱은 큰 꿈을 꾸고 있다. 홍정욱은 대통령을 노리고 있다 하는 걸 방송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추석 때 모두 건강하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